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박물관에서 과학학이란 프로그램을 이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가서 학습을 하기가 굉장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뭐 그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 그 박물관이나 과학관, 미술관에 가보면 옛날처럼 뭐 그룹으로 모여서 이 관람하고 학습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관람객들에게 이제 피해를 준다, 그런 측면이 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유물을 보고 혹은 전시물을 보고 학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가 변화하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미래 사회, 미래 교육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어쨌건 지금으로의 사회는 전체적인 직접 뭐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는 그런 시대보다는 어, 각자 개별적인 능력을 혹은 관심사를 발휘해서 비대면으로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교실에서 어떤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각자 개별적으로 요즘 이게 이제 거의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혹은 줌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그 시스템이 오히려 과거에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가 아니라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이로운 점 중에 하나가 다 같이 모여서 현장으로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건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또 그게 또 그렇게 효과적이었나 하는 어떤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이드를 제가 해드리면 이 가이드를 잘 듣고 직접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좀 더 집중적으로 또 가능한 시간에 어, 그런 이 좋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별화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활동을 하고 제가 활동지를 업로드 해드리면 그 활동지를 출력해서 학습을 해보고 또 그 활동지를 다시 업로드 시켜주면 제가 간략한 평가를 드리기도 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준다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학습하는 어떤 그 즐거움을 위로받을 수 있는 좀 더 좋은 학습이 이루어지리라 이 생각이 됩니다. 현장 학습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하다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박물관이나 과학관 이런 곳의 현장 학습의 중요한 점은 어, 이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게 뭐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데, 자, 우리가 이 음식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맛이 있거나 배가 부르지는 않죠. 직접 먹어보아야 이 음식의 맛도 배도 부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장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진을 통해서 그 유물들에 관한 전시물들에 관한 이미지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 그림의 음식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유물을 보고 생각도 해보고 학습도 해보고 뭔가 그 공간이 주는 어떤 느낌들이 같이 곁들여진다면 아주 중요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서 과학하기 온라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세종 시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 시대의 어떤 이 대표적인 과학 유물들이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국립고궁박물관의 위치는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경복궁 왼편에 이렇게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뭐 예전에 이제 이 뭐 민속박물관 지금도 있지만 그렇게 두 개의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번 첫 시간은 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이 대표적인 과학 유물들 세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유물은 이 천상 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천상 열차 분야 지도.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석각 돌에 새긴 천문도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는 역사상 두 번째 중국이 뭐 첫 번째 천문도가 있고요. 두 번째 천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이 별자리 체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직접 관측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게 자경루입니다. 자경루. 자동 물시계죠. 조선 이 장영실 등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는 이 자경루입니다. 자경루. 굉장히 정교한 어떤 이 시계인데요. 이 자경루. 그 다음은 이제 해시계들, 해시계. 앙부일구, 앙부일구. 이 세 가지 유물이 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본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국보입니다. 국보이기도 하고 그 옆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태조 이성계, 하나는 쑥종 때 만들어진 이 두 개의 이 천문도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첫 번째 박물관에서 과학하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뭡니까? 만원권 지폐죠. 이 만원권 지폐에는 이 세종대왕의 얼굴이 있고 이 뒷면에는 세종대왕의 업적과 관련된 어떤 이 그림들이 있는데요. 자, 앞쪽에는 뭐 이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봉우리 1월 오봉도입니다. 그죠? 1월 오봉도 오봉이란 뜻은 이 우주를 나타내는 거죠. 1월 해와 달도 마찬가지죠. 이 뒷면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혼천이죠. 혼천이.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 혼천이는 이 하늘을 관측하던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던 기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1.5m짜리 이 반사망원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사망원경은 요즘 이제 관측하는 거죠. 비교해서.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다양한 별자리 그림들이 보이는데요. 이 이미지들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재밌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집에 있는 만원권 지폐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 세종의 업적이 자세히 드러나는데 이 지폐에 이런 유물이 그려져 있다는 말은 세종대왕이 우리가 대표적인 업적이 훈민정음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태조 때 이성계,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이 국보인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 석각입니다. 천상분야 열차지도. 자, 한번 볼까요? 이 천상, 하늘의 모양을 열차 쭉 세웠어. 일렬로. 근데 이 차자가 있죠. 차자. 나중에 이야기해. 열차 분야. 아시겠죠? 나눌분. 뭘 나누었느냐? 하늘을 이렇게 나눈 분야들. 지도. 이 지자는 우리가 땅 지자가 아니라 이럴지. 이걸 만드는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이 차자는 목성의 운동. 목성의 운동. 자, 우리가 이 목성은 이 공전 주기가 12년입니다. 12년. 그러면 이 안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걸 이 12년의 목성 주기를 따라서 뭐 다시 공부하겠지만 요렇게 이제 관측을 했다. 분야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요거를 28개 28수라고 합니다. 26개의 별자리로 이렇게 나누어 놨다. 이게 왜 26개냐면 사계절을 계절별로 7개의 별을 관측하고 그려놓으니까 28개가 됩니다. 우리 서양에서는 이거 황도 12궁 아시죠? 우리 태어난 별자리 황도 12궁 12개 계절별로 12개의 3개씩이죠. 3개씩 12개의 별자리를 나타내었다면 이 천상 분야 열차 지도에는 이 28개의 별자리 이렇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총 147개 정도의 별들이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것도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거는 별의 밝기를 관측해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렇게 있죠. 잠깐만요. 이게 좁혀지지가 않네. 자,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자,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요 원은 이 적도입니다. 적도.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둥근 이 적도죠, 적도. 적도. 하늘을 바라볼 때 이 평면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선입니다. 그 다음은 요 원이 하나 있는데요. 요 원은 황도입니다.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입니다. 황도. 그 다음에 요 적도와 황도, 그 다음에 요쪽은 이제 이 북극이 있는 곳이죠. 북극이 있는 것은 이제 왕들의 구역입니다. 왕들의 구역.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신하의 구역. 여기는 백성의 구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쭉 굵게 지나가는 게 요게 뭐냐면 요거는 바로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와 정말 역사혁명 반란을 일으켜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 뭐랄까 하늘이 이 나라를 건국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 천문도는 이 모형을 이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때 만든 어떤 그 모형을 본떴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아래에는 이제 왜 이걸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지도를 한 장 들고 왔다. 고구려 때 이후니까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죠.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 어떤 노인이 그림을 한 장 들고 왔습니다. 보니까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몇백 년 동안 없었던 그 자료가 나타난 건 분명히 하늘이 조선을 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그걸 딱 보고 야 그래 이 대단한 일이구나. 이게 발견되다니 하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참고로 해서 새로운 조선의 하늘을 그려 넣어라 해서 만든 게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건국한 배경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독자적인 하늘의 우수성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세종 때에 와서는요, 이제 이 남아있진 않은데, 이것도 어디에서 발견되느냐면, 이 창경궁 아시죠? 일제시대 때는 이게 창경원이었습니다. 막 소풍도 가고 나중에 갔는데, 이게 바닥에 어느 돌벤치처럼, 바위처럼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막 놀고 이렇게 했다고요. 우연히 발견돼. 그래도 발견해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해서 이게 이제 이 약간의 이 복원 과정을 거쳐서 이게 보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와 있는데요. 세종 때 만들어진 건 이 기록은 있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그쪽에 가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쑥종 때 만들어진 이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별자리가 이제 고구려 시대 때의 별자리와 이 조선 시대 때의 별자리가 다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좀 별자리가 그때와 좀 차이가 난다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세종은 특히 이제 아까 10,000원짜리 지폐에서 보셨던 다양한 관측기구, 혼천이를 비롯한 다양한 관측기구를 통해서 이 우리 조선의 별자리 체계, 중국이 아니라 자주 독립국인 우리 고유의 별자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공부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칠정산이라는 이 우리나라 달력 칠정산은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습니다. 이거 관측기구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내었다고 하는데요.
이 관측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이 천문 체계를 달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종시대 때는 뭐 천문이란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명나라죠.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화면을 보면 이거 이제 자경루입니다. 자경루 그죠? 너무나 유명한 자경루죠. 물시계, 자동 물시계. 이 자동 물시계는 이제 장영실이 뭐 이 해시계 좀 더 보겠지만 낮에는 태양이 있으니까 해시계를 사용하면 되는데 밤에는 태양이 없으니까 뭐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도 이제 옛날부터 이 물시계는 있었다 그래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되면 거기 지키는 사람이 뭐 종을 땡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았다 그래요. 뭐 사람이 정확하게 측정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장영실이 이 자동 시보 장치죠. 자경률을 개발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이제 이 대파수 이 물을 이제 가득 채우는 거죠. 물을 가득 채우면 이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중파수, 소파수 흘러 내려오고 이 안에는 이제 부력 장치가 있어요. 부력 알죠? 물이 내려가면 뭔가 둥둥둥 떠오릅니다. 그죠? 물이 내려가는 시간과 이 부력 장치에서 이 어떤 장치가 위로 올라가는 시간은 항상 일정합니다. 왜? 물이 증가하는 시간이 일정하니까 부력에 의해서 장치가 오르는 시간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치가 준비된 구슬을 운동시키는 거죠. 구슬이 운동시키면 여러 가지 장치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인형이 땡땡 올리는 요게 이제 자경루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습지 활동에서 활동지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조사해보고 이 기사로 만드는 활동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보다 기본적인 건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경루. 자, 이 세 번째는 이제 이 앙부일구인데요. 앙부일구. 뭐 해시계의 역사는 엄청나게 오래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앙부. 앙부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부는 솥, 한자입니다. 전부 앙부. 일구, 태양의 그림자. 자, 요게 이제 초점이죠. 초점. 태양빛이 비치면 이 장치에 의해서 이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자, 이 그림자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태양과 관련이 있죠. 태양의 움직임. 계절마다 태양이 우리나라 이제 북반구에 있는데요. 북반구 38도. 계절마다 이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와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계절마다 태양의 고도, 태양 고도도 달라집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그림자가 태양 고도와 태양이 움직이는 이 시각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가 달라지는데요. 그 그림자의 위치를 이 눈금을 읽어서 오늘은 몇 월 며칠 몇 시쯤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뭐 일단 그 현장에서 가보시면 여기 홈이 있는데요.
이 홈은 뭘 하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예, 이 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 홈이 있는 게 뭐랄까 전체가 간략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앙부일구는 공공시계였습니다. 길거리에 걸린 시계 있죠. 시계처럼 여러 곳의 위치에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앙부일구는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쪽에 이런 가로선이 있고 이 세로선이 있습니다. 자, 읽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 가로선은 절기를 나타냅니다. 절기. 우리나라 24절기 있죠. 왜 이게 되느냐면 계절이란 건 태양 고도에 따라서 얘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이 길이가 달라져요. 태양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림자의 길이는 짧아지고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 그림자의 길이는 길어지죠. 그래서 자 보면 여기 동지부터 그림자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 동지죠. 동지. 왜? 동지는 겨울이니까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길게 위치하게 됩니다. 동지부터 쭉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지면 하지가 나옵니다. 요게 상반기, 상반기 12개의 절기입니다. 그죠? 한꺼번에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태양 위치가 이리 옮기는 거죠. 태양의 고도가 이리 옮겨지면 이쪽은 이제 하지부터 동지까지의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부터 여름, 여기는 여름부터 겨울 이렇게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세로선 있죠. 세로선. 요 세로선은 시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각.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측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해가 계절별로 해가 뜨는 시각이 지금 시각으로 5시, 05시부터 19시까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크기는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고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해시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궁박물관에 가셔가지고 이 세 가지 유물을 중심으로 잘 관람을 해보시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세 개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물들도 같이 한번 관람을 해보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유물을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이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나누어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업로드된 이 학습활동지 파일도 다운받아서 한번 재밌게 가족들끼리 한번 가서 나들이 겸 또 공부할 겸 선생님의 안내도 잘 듣고 해서 좋은 현장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물관에서 과학하기 첫 번째 고궁박물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